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제가 진짜 기다리던 영화 후기를 가져왔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 라인입니다. 사실 저는 공포 영화 중에서도 특히 스릴러랑 고어 장르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는 저한테는 거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나온 5편을 다 챙겨볼 정도로 완전 팬이에요. 아니 글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 무려 14년 만에 신작 블러드라인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개봉일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서 보고 왔지 뭡니까. 오늘은 그 따끈따끈한 후기를 여러분께 숨겨진 이야기들까지 탈탈 털어서 생생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 먼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보통 주인공이 엄청 끔찍한 사고를 예감하고 주변 사람들을 겨우겨우 설득해서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죽음이란 녀석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상생활 속 사물들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무기가 돼서 사람들을 덮치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죽지 싶을 정도로 기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이 찾아와요. 이거 진짜 위기탈출 넘버원 무서운 버전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위기탈출 넘버원이었다면 방송을 못해요. 다 죽으니까. 그리고 잔인한 걸로 유명한 소울 시리즈보다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거의 선배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괜히 공포영화 대명사가 아니겠어요? 저 같은 스릴러 고어 팬들에게는 진짜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예요. 이 시리즈가 2011년에 5편이 나오고 무려 14년 만에 신작 블러드 라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게요. 개봉 소식 듣고 진짜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블러드 라인이라는 제목이 이게 진짜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블러드 라인이 영어로 혈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의학용어로도 가계, 가문 이런 뜻으로 쓰이고 직계 혈통이나 조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니까요. 딱 제목에서부터 이번 영화의 핵심 설정을 스포하고 있는 거죠. 역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작가들 제목 하나도 허투루 짓는 게 없어요. 이제 제목이 왜 블러드 라인인지 알겠죠? 이 영화가 바로 그 모든 죽음의 시작을 알려주거든요. 바로 주인공 스테파니의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자, 이제부터는 스포가 완전 포함돼요.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 중에 스포 피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잠깐 스킵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팬이라면 스포를 알아도 오히려 더 소름 돋을 거예요. 이번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의 주인공은 스테파니라는 인물인데요. 스테파니는 엄마가 어렸을 때 자신을 버리고 갔고 아버지와 남동생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스테파니는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똑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스카이뷰라는 고층 건물의 개관식에 갔던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죽는 꿈이었죠. 매일 똑같은 꿈을 꾸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테파니의 일상이 엉망이 돼요. 꿈속에서 계속 보이는 어떤 인물을 보고 스테파니는 그게 자신의 할머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악몽의 의미를 물어보려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실 스카이뷰 사건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예언을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실제로 구해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와, 대박이죠. 이 할머니가 바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음을 예언했던 모든 것의 시초였던 거죠. 그런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팬들은 아시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 할머니는 일찍부터 이걸 알고 가족들에게 안전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할머니를 이해를 전혀 못하죠.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가족들을 떠나 외딴 곳에서 혼자 살게 되었던 거였어요. 스카이브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던 스테파니가 이런 할머니를 찾아갔고 할머니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리한 노트 한 권을 보여줘요. 이 노트에는 1편 비행기 사고, 2편 고속도로 통나무 사고 등등 그동안 나왔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모든 죽음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1편부터 5편까지 나왔던 그 모든 죽음들은 사실 스카이프 사건에서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든 죽음이 할머니가 살렸던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번 영화의 반전은 그동안 나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한 줄기로 꿰어버린다. 완전 MCU급 세계관 확장이에요. 즉, 단순한 속편이 아니라 전체 시리즈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거의 공포 영화계의 어벤져스 아니에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든 죽음이 할머니가 살렸던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니. 스테파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겁에 질려요. 아, 가족들이 할머니를 정신병자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집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스테파니를 잡아요. 이게 그냥 평범한 장면 같죠.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할머니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까봐 단 한 번도 그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죽음이 다가온 손녀랑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결국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스테파니가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남긴 공책을 보면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스카이브 개관식에서 죽어야 할 수백 명을 할머니가 살려냈는데 죽음은 그 사람들을 죽이느라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아기를 낳고 대를 이어서 번식하는 속도가 죽음이 죽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 죽음은 스테파니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을 안 죽인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순서대로 죽이다 보니까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이게 이번 영화의 가장 큰 핵심이자 모든 시리즈를 관통하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스테파니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팬들은 알잖아요. 이거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결국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추모하는 자리에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요. 유리컵이 깨지고 대수롭지 않게 치웠던 유리 조각이 음료수 컵에 들어가고 할머니를 달갑지 않게 여겼던 아들의 의미심장한 건배사. 스테파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족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5편에서 나왔던 타인을 죽이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새로운 설정이 이번 6편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을 예언한 시초인 할머니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그동안 나왔던 1편부터 5편까지의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까 하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을 죽이면 운명이 바뀐다는 설정은 주인공들이 직접 사용하진 않아요. 2편에서 킴벌리가 심정지로 죽음을 속여 살아남았던 것처럼 죽음을 속이는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편까지 다 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살짝 아쉽거나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1편부터 5편까지의 모든 떡밥들을 하나로 풀어냈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독립적인 이야기 같았던 시리즈들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14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해 준 거죠. 진짜 팬이라면 이 부분에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면 죽음의 과정이잖아요. 이번에도 진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죽음이 찾아와요. CG랑 수작업 특수효과를 잘 섞어서 긴장감을 엄청 끌어올리고 신랄한 유머도 있어서 중간중간 긴장을 풀어줘요. 솔직히 캐릭터들이 막 심오하고 철학적인 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떨 땐 좀 멍청해 보일 정도로 단순하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 영화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자기한테 닥칠 위험을 전혀 모를 정도로 둔해야 하니까 전 이런 바보 같지만 현실적인 캐릭터들 덕분에 더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영화 보는 내내 언제 어디서 죽음이 튀어나올까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그 긴장감이 진짜 최고예요. 몰입 심하게 하면 일상생활 속 사물들만 봐도 무서워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리얼하게 연출했더라고요. 저처럼 고어 좋아하는 분들은 눈 가리고 보진 않아도 심장 쫄깃한 그 느낌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보고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돌아왔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저의 총평은요. 팬으로서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14년 만에 돌아온 건데 너무 익숙한 맛은 아니고 예전에 이런 맛이었지 하면서 막 추억 돋는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보니까 흥미롭기도 했고 죽음의 과정이 예전 소편들보다 한결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기존 시리즈 설정을 이어가면서도 블러드라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혈통을 타고 저주가 이어진다는 설정이랑 모든 시리즈의 시작을 보여준다는 점은 정말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잔인한 장면 수위가 꽤 높은 편이라서 잔인한 거 아예 못 보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슬픔보다는 죽음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라 감정적인 깊이를 기대하면 좀 아쉬울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후기들에서도 좀 언급되는 걸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쭉 봐온 팬들에게는 기존 시리즈를 다시 복귀하는 재미도 있고 새로운 시도도 볼 수 있어서 진짜 꼭 봐야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개봉 소식 듣고 바로 달려간 보람이 있었다니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기다리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후기를 아주 리얼하고 실감나게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기분 진짜 대박이죠. 저처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좋아하는 분들이나 스릴러, 고어 장르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블러드라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개봉했으니까 얼른 극장으로 달려가세요. 그런데 개봉 극장이 많지는 않아서 곧 OTT로 풀릴 것 같다는 제 예상도 있습니다. 진짜로 다른 분 후기 보면 내 돈 쓰고 정신병에 걸리는 방법 이게 진짜 딱 맞아요. 너무 무서워.